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좋은 날씨 잘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300억 불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IRS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지난 며칠 사이에 또 경제 뉴스로서 주목받았던 뉴스인데요. 28.9 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30 몇 조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면 국세청으로부터 이 289억 불의 체납세 요구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IRS 감사에 대한 어저스먼이 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요. 고려 대상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 IRS의 어저스먼을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 없고 항소할 것이다. 어필하고 뭐 기타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결국 최근 들어서의 뉴스뿐만 아니라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의 법인세 분쟁에 달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세금액이 아니라 추가 과세액이 35조가 넘는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굉장히 이와 같은 국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다른 영상들에서도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아주 중심이 되는 큰 뉴스가 나왔다 보니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우회해가는 기업들의 노력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 절세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조세를 회피하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조세 피난처,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이 조세 회피처의 얘기가 있죠. 네덜란드다, 뭐 싱가포르다, 뭐 푸에르토리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버진 아일랜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결국 그와 같은 조세 회피 지역을 활용한 이 기업의 절세 노력 또는 IRS 입장에서는 탈세의 분쟁 탈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뉴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활동에 대해서 그때까지 10년이죠. 있었던 내용에 대한 세금 과세니까 이게 만약에 IRS의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2004년부터 13년이 그랬으니 14년부터 지금까지의 입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그 이상으로 받게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서 이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있었단 말이죠. 이건 한국 뉴스인데요. 구글에서 작년에요. 이 한국에서 5조를 넘게 벌었는데 법인세는 138억밖에 안 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뭐 얼마 되나요? 물론 이게 5조 넘게 벌었다는 거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얘기하는 걸 텐데 아무튼 뭐 매출액의 한 0.3%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반해 네이버를 보면요. 네이버가 낸 법인세의 35.8%라는 것이 구글만이 아니라 여러 외국계, 구글 포함한 외국계 IT 기업 19곳이 낸 법인세를 다 합쳐도 네이버 국내 법인 하나가 낸 법인세의 30몇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은 결국 이런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 컴퍼니들이 한국의 과세를 어떤 식으로든 피해왔다. 그리고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뒤이어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 또한 더 나아가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각국 조세제도의 허점이라면 허점 또는 합법적으로 그 제도 현행법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절세 노력이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와 같은 노력이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결국 각국의 국내법이라던가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조세법의 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각국의 제도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 입장에서의 과세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는 것은 뭐 없애라 한다고 해서 없어질 노력이 아니잖아요. 결국 합법적인 툴 안에서요. 이 절세를 꾀한다는 것은 모두의 노력이고요. 그에 합당한 제도를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인 것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와 같은 움직임이 무조건 한쪽이 옳다 한쪽이 그르다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고 그럼에도 굉장히 자주 다루어지는 이 국제조사에 대한 뉴스이니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그런 그 사례인데요. 아주 단순화를 시켜볼게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미국 커피 회사가 있잖아요. 미국의 커피 회사로서 스타벅스가 예컨대 하는 거래가 있어요. 콜롬비아에서 커피를 산다고 칠게요. 근데 이 커피를 1불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불에 스타벅스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콜롬비아의 커피 농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 스타벅스가요. 이거를 만약에요. 11불에 판다고 칠게요. 11불에. 최종 소비자한테. 그러면 이 스타벅스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10불이죠. 그리고 이 10불에 대해서 스타벅스 미국 법인은요. 미국 회사니까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곱하기 뭐 세율 해서 뭐 40%라고 할게요. 그럼 뭐 4불에 세금을 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요. 스타벅스가 콜롬비아에 자회사를 세워요. 미국 회사인데 콜롬비아 여기가 지금 US고요. 이게 콜롬비아예요.
그런데 여기 커피 농장이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자회사를 하나 세워서 스타벅스 콜롬비아로 하여금 일불에 사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농장 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팔던 대로 일불에 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최종 소비자인 미국의 소비자한테는 11불에 판다는 건 동일한데 만약에 이 스타벅스 US와 스타벅스 콜롬비아는 관계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이 관계사 간 거래 가격은 내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서 콜롬비아의 세율이 0%라고 가정할게요.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나라라고 치고요. 아까 미국은 40%라고 제가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타벅스 콜롬비아가 스타벅스 미국에 이 커피를 파는 가격을 만약에 가장 높게 책정을 한다면 얼마일까요? 11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11불에 판다고 하면 전사적인 면에서는 결국은 스타벅스가요. 스타벅스 글로벌 컴퍼니가 원료를 1불에 사서 최종 소비자한테 11불에 판다라는 그 팩트는 동일한데 각각의 나라에 할당되는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콜롬비아를 먼저 보면 이게 콜롬비아 스타벅스에서 US 스타벅스로 파는 가격이 11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오는 가격은 1불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10불의 소득이 콜롬비아 법인에 잡히겠죠. 반면에 스타벅스 US는요. 11불에 최종 소비자한테 팔지만 이걸 또 콜롬비아로부터 사온 가격이 얼마예요? 11불에 사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이게 전사적인 소득은 어차피 10불을 벌었다라는 건 동일해요. 앞서 얘기했던 요 상황과.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40%, 콜롬비아에서 0%.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원래 첫 번째 상황에서 스타벅스 US만 있었을 때에는 세금을요 4불 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관계사라는 것을 만들므로써 이 스타벅스 글로벌 컴퍼니의 경우 세금을 얼마 부담해요? 0.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게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이런 구조화 작업이 되겠죠. 이게 결국 앞서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모든 기업들, 이 글로벌 회사들이 활용하는 그런 글로벌 텍스 플래닝의 뼈대가 되는 근본 컨셉인 거예요. 해외 자회사, 이걸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로우 텍스 주리스딕션에 있는 그죠? 그게 그런 나라들의 관계사를 세워서 그쪽의 소득을 많이 할당함으로써 전사적인 텍스 임플리케이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이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글로벌 컴퍼니들이 절세를 꾀하는 데 있어서 채택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기본 방식이 지금 말씀드린 거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거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무슨 뭐 더치, 뭐 더블, 뭐 샌드위치, 뭐 아이리시, 뭐 블라블라 뭐 나오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러한 노력,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노력을 국내법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벌어진 일이다. 볼까요? 뭐냐면 Most Valuable Possession, 그러니까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을요 어디로 옮겼냐면 푸에르토리코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프로핏을 푸에르토리코로 옮기게 된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콜롬비아 얘기한 거랑 같은 거예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벌어들인 돈 그리고 그들의 비용을 감안했을 때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넷 인컴이겠죠. 순소득은 전사적인 면에서 글로벌 엔터티 입장에서 동일하지만 그 인컴을 할당하기를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로우 텍스 주리스딕션에 할당함으로써 이 회사는 과세 부담을 현재 줄이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키 컨셉으로 드린 것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적 재산권인 거죠. 그러니 뭐 지적 재산권 딴 게 아니죠. 뭐 상표권도 있을 것이고요. 특허권도 있을 것이고, 특허권을 가진 나라가 푸에르토리코다라고 하면 그쪽의 특허권의 대가로서 뭐 로열티라든가 이런저런 사용료를 지급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푸에르토리코의 인컴이 몰리겠죠.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는 세금을 굉장히 뭐 안 내거나 또는 뭐 낮게 내는 그런 국가 주리스딕션이다 보니 세금을 줄이게 된다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당시에 2004년부터 201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14년도에 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 나라,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글로벌 컴퍼니들이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오프쇼어 모델인 거예요. 해외 모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billions in offshore tax haven이니까 엄청난 금액의 이익 잉여금 지금 해외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 금액 181 빌리언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지금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전사적인 이익을 오프쇼어, 해외 옮김으로써 세제상의 어떤 그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 금액은 해외에 오프쇼어에
줌으로써 세금을 얼마나 피하고 있느냐, 얼마나 지금 deferred tax bill이니까 defer 했다라는 거죠. 세금을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안 내고 있느냐에 대한 금액을 보여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애플, GE는 지금은 글로벌 컴퍼니 중에서 많이 순위가 떨어졌습니다만 아무튼 과거의 얘기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메이저 미국 회사들이 지금 이런 세금을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빙산의 일각인데 이 이상의 것들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이게 나가 있느냐까지도 보자면요. 말하자면 오프쇼어, 우리가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한번 좀 보자면요. 카리비안, 아일랜드, 스위tzerland, 싱가포르, 푸에르토리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데들 아마 들어본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곳들인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총 금액에서. 결국 그 말은 여러 나라들이고요.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니 이러한 노력, 이게 노력인지 아니면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인지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금액이 절대치로도 늘어나다 보니 여기에 각국 정부의 고민이 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여러 나라들의 어떤 공동의 노력이 또한 있었죠. 그래서 구글세다 뭐다 하는 것들, 여러 국가 간의 협정에 대한 것들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 이와 같은 배경, 맥락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번 IRS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례도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 기업 운영자 또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 쪽 관련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 거예요. 결국 이게 합법적인 활용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5조 넘게 벌었는데 법인세는 138억을 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구글의 입장은요. 당시에 뭐였냐면 5조가 아니라 3,400억을 벌었다라고 했어요. 5조 대신에 3,400억. 그리고 그에 대해서 100몇 억을 냈다라는 거. 법인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컨셉은요. 앞서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컨셉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매출액의 원천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본 거예요. 어디? 싱가포르. 이었었어요. 아마 싱가포르였던 것 같아요. 예컨대 유튜브 수익이라던가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요. 앱 마켓에서 이 벌어들이는 여러 수익들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와 같은 앱 마켓,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지역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딴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과세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택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실제로 그 앱 마켓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을 한번 때리는데 이거는 어디가 원천이냐와 무관하게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때린다라고 하네요. 소비자 기준으로요. 그랬을 때 이게 400억 정도를 이 같은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총 매출액의 2%라고 하니 그럼 2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추가의 다른 소득들까지 합치면 5조가 넘게 되는데 거기에 매출액이 그렇게 큰데 비해 법인세가 100몇 억, 138억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 매출의 원천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런 데에 지적 재산이 있기 때문에 글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비용, 로열티라든가 마케팅 비용들을 다른 나라에서 발생시켰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돌림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한국에서의 법인 소득을 줄이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법, 국제조세법의 어떤 변동,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290억 IRS 추징금 과세와 관련해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내용 한번 깊이 있게 다루어 봤습니다.